자, 보시면은 우리가 넘겨주세요. 숙제 해오시면 되고요. 쭉 넘겨요. 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온결합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공유결합에 대한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죠. 이온결합, 공유결합 다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물인데요. 물은요, 참고로 공유결합이에요. 이거는 조금 익숙하게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번 해볼 거야. 알죠? 자, 물을 전기로 인해서, 자, 우리가 물 만드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를 결합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결합된 물을 분해를 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니까 수소기체와 산소라는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은 산소는 그 플러스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에서 발생할 거고, 수소는 마이너스 극을 좋아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할 거다. 이거는 이온 상태로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산소는 마이너스고 수소는 플러스잖아, 맞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나오고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게 좀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기 분해하는 것을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실험을 했을 때 들어간 장비나 들어간 용액들, 이렇게 되는 원리들이 뭐냐 질문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을 게 뭐냐면요. 지금 황산 나트륨을 뭐 했어? 녹인 증류수에서 했습니다. 자, 왜 하필 황산 나트륨을 녹였냐? 우리가 보통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선 이온결합 화합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인 황산 나트륨을 녹여야지만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야. 그럼 저거 말고도 딴 것도 가능하겠죠? 이온결합 화합물이라면 다 상관이 없다. 알겠죠? 아마 대체할 수 있는 이온결합 화합물이 가능하냐? 그거 질문지에서 한번 나올 거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수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산소는요, 불이 활활 타오른다 보시면 되고요. 수소는요, 이 소리가 나요. 정확하게 이 소리야. 이 소리 나요. 진짜 그 소리 나요.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똑같아서 깜짝 놀랄 겁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말했던 원리, 황산나트륨 녹이는 이유는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자를 얻었다, 전자를 잃었다. 이거는 산화 반응, 한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물이잖아요, 물. 물은 플러스 극에서 뭘 잃었어? 전자를 잃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요,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그럼 전자를 뺏어가, 안 뺏어가? 플러스 극에서 뺏어가.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산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겠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외워주시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어때요? 밀어내지 않을까요? 밀어낸다는 얘기는 전자를 준다는 얘기 알겠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줍니다. 전자를 얻어서 무슨 기체가 발생했다?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것만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극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쪽, 마이너스 극은 전자를 얻는 쪽. 그런 다음에 어떤 기체가 생길지는 플러스 극이니까 산소 기체, 마이너스니까 수소 기체, 요 정도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어떤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학식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플러스 극에서는 물이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산소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수치를 맞춰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내가 하나만 더 이 얘기 해줄 게 있는데요. 수소 이온하고요, 전자 이온하고 개수비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외워주세요. 웬만하면. 자주 나오는 거라서. 자, 그러면 맞춰줘야겠지? 자,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맞추는 거야. 아하! 플러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결국에는 산소로 분해되잖아 라는 걸로 외워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개수를 맞춰 안 맞춰? 맞추면 되죠. 여기 산소 2개 있으니까 뭐 2개 맞춰주고, 맞죠? 그 다음에 참고로 수소기체를 쓰시면 안 되는 건 아셔야 돼요. 알겠죠? 수소기체 쓰면 산소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수소는 어떤 상태로 쓰는 게 좋으냐면 이온 상태로 쓰세요. 4개죠? 자, 그러면 수소는 당연히 뭐랑 함께 따라간다? 이온, 전자랑 함께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야. 시작이 중요하다 했지? 시작이 중요하고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찮죠? 그럼 얘라고 다를까요? 똑같겠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이라는 녀석이 뭘 만들어요? 수소 기체를 만드는 거는 아실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맞춰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OH거든요? 어쩔 수 없어. 요거는 외워야 돼. 자, 그럼 맞춰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OH-가 나온다라는 것도 외워주세요, 웬만하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수소 2개고, 여기 수소 하나니까 총 따지면 3개거든? 맞지? 여기 수소 2개고. 자, 그래서 어떻게 따질 거냐면, 여기 2개. 맞죠? 2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4개로 써야 돼. 맞아 떨어지니, 이거? 4개. 4개니까, 여기 8개지? 그럼 4개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매칭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아, 전자도 있구나, 여기.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맞죠? 전자를 몇 개 얻었어? 4개. 왜냐면 여기 4개니까 4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했던 거 4개니까 4개 맞춰주시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웬만하면 이거 외우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외우더라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쉽게 외우자고 중간중간에.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결론은 할 필요는 없죠. 지금 보시면은 뭐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어 기체가 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뭐 요런 얘기 정도. 그래서 화학식이 좀 암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화학식 조금 집중해서 외우세요. 알겠죠? 이거 너무 중요해서. 자, 그럼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물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물은 전기 분해를 통해서 공유결합을 끊을 수가 있다. 알겠죠? 아,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공유결합은 끊어지긴 하겠구나. 전기로 끊어지긴 하니까. 알겠어요? 전기로 끊어지는구나. 그리고 당연히 전자가 받기도 하고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전자가 관여 안 하면 전자가 뭐 나오는 거와 들어가는 게 있을까요? 없겠지, 당연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 이온 결합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온이 좀 메인이야, 좀 더. 자, 보시면 이온의 대표적인 예시가 염화나트륨이 가장 무난하죠. 아마 아실 겁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된 거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고체 상태와 액체, 우리가 그걸 녹았다, 용융했다, 그걸 또 수용액이다 이런 말도 쓰죠. 물에 녹았다 해서. 자, 고체 상태 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움직이지 않고요, 딱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까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니까. 그런데요, 용융액, 그러니까 녹아 있었던 상태에서는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를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에다가 우리가 공유결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한 것처럼 전류를 흘러보는데 이거는 분해가 똑같이 되긴 해요. 근데 얘는 분해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너무 쉽게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대놓고 보이니까 얘는 심플하게 풀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나트륨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에서 나오고 염소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온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 되게 오랫동안 끌고 싶진 않아요. 너무 쉬워서. 자, 이게 그 얘기 아니야, 그냥? 뭐 있나? 자, 어쨌든 보시면 마이너스가 전자를 줬기 때문에 얘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얘는 그 전자가 부족한 상태인데 전자를 받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트륨이 나오기도 하고 염소는 기체로 나오고 나트륨은 고체로 섭취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를 얻었고 얘는 전자를 뭐 분리를 했고 얘는 전자를 얻어서 낸 거니까 개수만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온결합도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이걸 왜 하니? 됐어요? 자, 이제 비활성 기체를 볼게요. 자, 비활성 기체는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전자 배치가 딱 굉장히 안정한 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굳이 안정한 상태라서 뭐 전자 배치를 뭐 다르게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죠? 그럼 결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결합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안전하니까 뭐 가장 결합을 안 하는데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전자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전자를 얻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풀마가 되니까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혹은 전자를 공유를 함으로써 공유 결합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런 비활성의 전자 배치와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결합을 다 하는 거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죠. 단 예외가 있습니다. 옥텟 규칙은 8개까지 채우는 게 옥텟 규칙이야. 안정화되려면 8개 채우세요. 이게 옥텟인데 첫 번째 주기는요 2개까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쌤이 뭘 얘기했었냐면 보통 금속 쪽 같은 경우에는 족수가 작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를 버리는 게 좀 더 나아요. 얻는 건 더 많이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버리는 게 좀 낫기 때문에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갖는 거고 비금속은 족수가 큰 쪽이잖아. 맞지? 원자과 전자가 좀 많아. 그럼 옥텟을 만족하려면 7개나 6개나 5개를 버리는 것보다 3개를 얻거나 2개를 얻거나 1개를 얻는 게 좀 더 이롭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음이온이 되는 성향을 갖는다. 그래서 얘네는 양이온이 될 것이고 얘네는 음이온이 된다고 한다면 2개가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다면 우리 그걸 이온 결합 화합물로 확정을 짓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다 계속 설명하는 그 얘기예요. 자,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금속이고요. 족수가 2족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개를 버려서 2 플러스가 되고 자 하는 양이온이 되겠고요. 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소 같은 경우죠. 얘는 16족이라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럼 2개를 얻는 게 좀 낫겠죠? 그래서 2-가 된다. 얘네가 만나게 되면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문제 풀게요. 자, A하고 B가 지금 물의 전기 분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게 지금 돼버렸는데요. 자, A하고 B 중에서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생성된 기체가 모두 모이는 시험관을 고르고 기체 이름을 쓰세요. 자, 물 분자가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를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극이라는 얘기죠. 전자를 뺏어가는 건 플러스고.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거는 어떤 기체예요? H2. 맞죠? 수소 기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B에 모이는 기체의 부피. 아, 이것도 저 외워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몇 대 몇이야 이거? 2대1이요? 그냥 외워주세요. 이게 산소고 이게 수소인가? 맞지? 이렇게 외우세요. 원래 뭐 화학식 같은 거 써보면 좋은데 이해하세요? 이거 한번 외우시고 2번 자, 가하분하는 모두 전조성이 있다. 고체 상태는 일단 전기 전도성 없어요. 알죠? 모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나를 전기 분해하면은 자, 야, 이렇게도 나오네요. 색깔. 자, 황록색 기체는 염소예요. 외워주세요. 알죠? 염소예요. 자, 염소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도 좋아하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트륨은 고체고 저거 염소 있잖아.
염소는 기체잖아. 그 기체 이윤이 하나밖에 없어. 전기 분해하면 만약 금속 나트륨을 얻을 수 있다. 맞죠? 맞는 말. 자, 모든 비활성은 자 틀렸죠? 예외 있다. 헬륨은 2개까지. 알겠죠? 비활성 기체 이해야 화학결합을 통해서 옥텟을 만족하는 결과.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하고 있다. 원자가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잃거나 얻어 비활성 같은 전자를 미치. 그렇지. 이게 되고 싶어서 잃거나 얻는다. 4번 비활성 기체를 써라. 이거 아니고 이거 8개 안 되고 8개 된다. 얘 8개 안 되죠? 정답은 가가겠다. 자, 전자를 잃어서 자,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찾아라 이런 거죠. 자, 가는 아니고요. 4개라서 좀 애매하고요. 라네. 맞죠? 라는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왜요? 어? 아, 문제가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를 잃었죠. 얘는 하나만 얻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소는 16쪽이라서 2개를 좀 얻으면 될 것 같거든. 근데 누구와 함께 되냐면 수에, 립에, 붕탄, 질, 산, 풀, 네온이야 이거. 알겠어요? 네. 음이온은 G 라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비활성이 되고자 하는 거고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 윗단계에 있는 여기 비활성 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중요해. 쭉 할까? 자, 네, 뭐 할게요 그냥. 자, 이온결합입니다. 자, 이온결합은 할 거 없어요. 이것도 너무 쉬운데 그냥 뭐냐면 전자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필요 없는 놈은 누군가한테 전자를 줄 거고 필요 있는 놈은 전자를 그걸 받았겠지. 그래서 각자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정기적인 인력으로 딱 결합하는 거. 그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이온결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통합과 때 다 해서 이거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온결합 할 때 에너지 변화. 자, 요거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배운 적 없어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찐입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결합이라는 것은 2개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는 가까이 갔다 쳐. 근데 가까이 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서로 반발력이 생겨. 이게 왜 그러냐면 원자핵과 원자핵이 가까워지잖아. 맞지? 원자핵과 원자핵은 둘 다 플러스야. 그럼 서로 잡아 당겨요. 밀어요. 밀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그러면 그러다가 딱 적정한 그 순간에 결합을 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 상태로 유지를 한다. 그럼 적절하게 최적의 상태의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맞죠? 그 거리를 찾는 문제가 된다. 자, 이온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가까워집니다. 맞습니까? 자,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자체가 가장 낮을 때가 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결합이 이온결합 완벽하게 된 거야. 알겠어요? 자, 점점 가까이 갈수록 안정화가 되고 있어. 맞습니까? 점점 안정화되어 있어. 점점 거리가 좁혀가고 있어. 맞죠? 이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 맞지? 근데 좀 더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가. 올라가죠? 이때 왜 올라갈까? 그때는 가까워질 때 반발력 때문에 에너지가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반발력에 의해서 생긴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선을 하나 그은 거는요, 전체 에너지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력과 반발력을 다 합친 거예요. 한번 볼까?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발력 자체의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인력에 대한 에너지는 어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합산을 하게 되면 전체 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안정한 거리가 언제냐?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 개념이에요. 지금 이것도 지울게요. 이거 표시가 잘 안 보인다. 지금 A 같은 상황은요, 두 이온이 어때요? 내가 거꾸로 말했니? 거꾸로 말했다. 거꾸로 말했어.
이응의 거리가 짧았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반발력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당연하겠죠. 근데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안정해지고 있죠. 굳이 잡아 당길 필요 없어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체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안정해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는 이제 어때요? 반발력을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수록 인력이 작용을 안정해져. 이때는 괜찮아.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안정해지고 있어. 점점. 맞죠? 근데 너무 가까워지는 상태에서는요. 이온결합이 딱 형성이 됐다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반발력이 생겨서 좀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아마 저 그래프 나와 있고요. 기호로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하고 인력, 반발력과 인력의 에너지 변화는 누구냐? 이거 질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가 가장 최적의 상태의 이온결합 거리냐? 이것도 질문할 수 있겠다. 알겠죠? 나올 만한 거 내가 다 설명했어요. 자, 이온결합 물질. 자, 참고로 이온결합으로 형성된 거를 분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분자는 공유결합으로 된 것만 분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온결합으로 된 거는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화합물 이런 말을 자꾸 쓰셔야 됩니다. 분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소금 분자 안 됩니다. 소금 이온결합 화합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죠? 그 결정이라는 말도 써요. 소금 결정 이렇게 써요. 이온결합 화합물을 좀 말이 길어서 결정이라는 말을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정 쓰고 고체. 결정이 좀 편안할 거예요. 소금 결정. 괜찮죠? 자, 그럼 이온결합 물질 혹은 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트륨하고 CL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생각을 해봐. 이거 한 개와 한 개만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화학식은요.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냐라는 거를 나타낸 거지 이게 진짜 한 개 한 개 결합되어 있다 이걸 나타낸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율이 나타나 있으니까 좀 그거 확실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뭐냐면 정기적으로 중성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만큼으로. 자, 나트륨하고 음이온 같은 경우, 염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대1로 결합하면 되고, 자,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은 뒤쪽에 쓴 다음에 읽을 때는 뒤쪽에서 화를 붙여서 읽으면 돼요. 염화, 나트륨. 자, 얘는 플러스 있다고요. 탄산이온은 플러스 2-죠. 맞죠? 그러면 결합 자체는 얘가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어야 이 전하량을 맞출 수 있어요. 제로로. 맞죠? 얘가 2를 곱하면 플러스 2가 하나 하면은 2-, 그러니까 제로가 되니까 2대1로 결합을 하고요. 그러면 나트륨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여기 조금밖에 써주시면 되는 거 알겠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탄산 나트륨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이것도 마찬가지야. 2 플러스고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 두 개 하나 1대2로 결합하고 이거는 이 두 개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 가르쳐야 돼. 두 개라서. 항이 두 개니까. 그래서 수산화 마그네슘. 얘는 딱 1대1이니까 이거 황산이에요. 황산 마그네슘. 너무 쉽죠? 1대1. 산화칼슘. 저렇게 탁탁하면 탄산칼슘. 그 다음에 구리하고 하니까 황산구리, 알루미늄하고 황산이니까 황산 알루미늄. 끝. 됐어요? 개수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니네가 그 중학교 요즘 중학교에는 이것도 외우게 시키더라고 수행평가로.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세 가지 정도 외우세요. 오케이? 반드시 외워야 돼. 저거 자주 나와. 2-고 2-고 마이너스. 알죠?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이야. 이거 별거 없어요. 쪼개짐과 부스러짐. 자, 쪼개지고 부스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하니까 그렇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당연히 바스락하면 부서지잖아, 맞지? 굉장히 약한데요, 이온결합 화합은. 근데 이온결합 화합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왜 부서져요? 야, 인간이 하는데 부서지게 할까? 그리고 참고로 부서지는 게 아니라 쪼개지는 거야. 어떻게 해서? 자, 이온결합 화합물은요, 지금 풀마 이렇게 되어 있었어. 다 결합하고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망치로 탁 부딪히거나 손을 탁 밀으면은 얘가 밀려. 한쪽이. 이해가요? 밀리면 어때? 반발력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래서 탁 쪼개지는 거. 이런 원리야.
소금 결정 보면은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은 실제로 진짜 박살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잘라진 거야 이렇게. 알겠죠? 자, 물에 대해서 용해성도 좋겠죠. 왜 그러냐면 물 같은 경우에는요, 산소 쪽은 마이너스고요, 수소 쪽 이제 물 분자를 봤을 때 수소 쪽은 플러스고 산소 쪽은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겠지. 그럼 물 분자 한 10마리가 플러스 쪽을 갖고 있는 수소 이온 쪽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애들을 이렇게 둘러싼단 말이야. 알겠어? 음이온들을 둘러싸서 떼고, 마이너스 쪽 애들도 둘러싸면은 쪽을 떼고, 이걸 떼가는 거니까 하나 떼같이 지금 보이지? 플러스 얘가 떼갔고 마이너스 얘가 떼갔잖아. 이렇게 떼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용해됐다, 녹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눈에 보여? 안 보이잖아. 녹으면 안 보여. 이게 다 쪼개져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뭉치면 눈에 보이는데 떨어지면 눈에 안 보여. 이해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화라고 해요. 수화. 물에 둘러싸였다. 수화 뭐 작용 이하고 이야기합니다. 끝이에요. 자, 전기전도성은 아까 얘기했죠. 고체 상태는 전기전도성 없고요. 녹거나 액체 상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쉽지 않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매우 높다고 써있죠. 우리가 약하다는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기적인 인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센 편이에요. 세기 때문에 잘 녹지 않고 잘 끊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굉장히 높다. 커트라인이 높다. 제 온도야.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온도의 커트라인이야. 끓는 점이라는 온도에 넘어가게 되면 끓어버려서 기체로 바뀐다는 얘기고, 녹는 점의 온도보다 높아지는 온도라면 얘는 녹는 거야. 액체겠지?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높아진다고. 잘 녹지 않고 잘 끓지 않는다. 커트라인이 높아진다. 커트라인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거야. 시론이 이쪽에 있는 거. 우리 실온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 녹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상태? 고체인 거야. 그 대부분 고체인 거야. 알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다라고 하면 실온이 이쪽도 있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떤 상태야? 끓는 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거야. 커트라인이라고 생각해. 합격 점수. 너무 강해서 그렇고요. 전기적인 인력. 이거 왜요? 외우세요. 이거 물리에서도 가끔 나와요. 알겠어요? 이거 무조건 외워요. 자, 거리의 제곱분의 각각의 전하량의 곱과 똑같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인력이라는 에너지예요. 외워주시고요. 인력이 클수록 결합력이 커지고, 그래서 두 개를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녹지 않겠지, 잘. 그래서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이게 크다는 얘기야, 결국에. 이게 크다는 얘기는 거리가 짧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 쓰냐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또 당연히 떼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하량이 클수록, 맞지? 부적은 전하량이 클수록 끊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온결합 화합물을 몇 개 나열했을 때 전하량을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봤을 때 누가 더 녹는 점이 높고 누가 더 녹는 점이 낮고, 이거를 비교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배소 비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말했던 그게 나오죠. 지금 세 가지가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얘 세 가지 아니구나. 6개구나. 봐봐.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자, 그 밑에가 거리인데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녹는 점이 낮아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녹는 점이 점점 어때요? 낮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해갔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똑같죠? 녹는 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거든. 얘 전하량 플러스 1 마이너스 2거든. 얘 전하량 플러스 2 마이너스 2거든. 이거 전하량 2개 곱하면 1이야. 얘 2개 곱하면 4야.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 비교해봐. 엄청 크지? 전하량이 크면 녹는 점이 크진다. 이 얘기야. 알겠지?
이해하세요? 괜찮지? 이런 얘기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다 했어요. 전화량이 같은 경우, 거리가 비슷한 경우는 지금 뭐 비교를 분석하는 건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돼요. 내가 말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변압하고 변화 화물에 대한 이야기네요. 금속 원소의 원자는요, 전자를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이온이 될 거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은 전정이적 반발력. 뭔 소리야? 인력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결정을 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온 결합 물질을 이루는 이온의 전하에 따라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가 달라. 그렇지. 전하에 따라서 좀 개수비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 2번. 염화나트륨에서 각 이온은 어떤 비활성 부체와 같은 전자빛을 이루느냐. 염소랑 나트륨이잖아, 맞죠?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 네온이겠지? 얘는 누가 된다? 네온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됩니까? 네온 밑에 있는 거 누구냐? 리베, 붕탄, 질산, 풀, 남아, 얘는 아르곤이네? 아르곤. 얘는 누가 된다? 아르곤이 된다. 알겠죠? 얻어서 아르곤 되고, 잃어버려서 네온이 된다. 1번 전달이 되고요. 염화나트륨에서 두 이온은 어떤 힘? 정기적인, 정정기적 인력. 됐죠? 3번. 자, 물질의 화학식을 써라. 자, 참고로 NaCl처럼 양이온 먼저 쓰시는 게 좋고요.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플러스고 2 마이너스. 맞죠? 3하고 2는 최소 공배수가 6이거든요. 2개 필요하고 3개 필요하다. 그럼 2개 쓰세요. 2개 쓰고 3개 필요하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2개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쓰시면 끝.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하나고 얘는 뭐 플러스니까 2 마이너스니까 2개 하나면 되겠죠? 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 너무 쉽지 않냐? 맞추면 되는 걸. 결합 물질의 OX,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하여 이따 커튼에 놓고,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정수에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리고 이거는 사람 입장으로 보지 맙시다. 알겠어요? 사람 입장으로 보지 맙시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주기 원소에 대해서 비교하겠다. 이거는 인력에 대한 스토리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랑 이거는 거리가 비슷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지금 NaCl하고 NaBr이거든요. 자, 커트라인을 비교할 건데요. NaCl하고 NaBr은 이미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 거리를 비교한 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거리를 비교하시고요. 이거 전하량, 일단 전하량은 똑같습니다. 그럼 위에는 고정값, 알겠지? 그러면 지금 거리로 봤을 때 얘가 거리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밑에가 크니까 인력이 작다는 얘기죠. 인력이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커트라인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커트라인이 낮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은 여기 이미 대놓고 나와 있어요. 거리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다. 자, 거리가 비슷하다면 거리로 따질 건 아니고 전하량으로 따져주시면 되는 거죠. 전하량은 얘가 좀 더 높죠. 아무래도. 그러면 전하량이 높다는 얘기는 인력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야. 끊기가 어렵다는 걸로 판단한다. 알겠죠? 오케이. 어려우니까 어때요? 커트라인이 좀 더 높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거 커트라인 문제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고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것도 거리가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맞죠? 자, 거리가 이온 사이의 거리가 얘가 좀 더 커요.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밑에가 높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인력이 좀 작아요. 작다는 얘기는 커트라인도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2-고 얘는 뭐 1- 정도 되겠고 이거 지금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얘는 뭘로 판단할 거냐면 아마 이거 전하량이 좀 얘가 더 클걸? 얘가 더 큰 걸로 보셔야 돼요. 전하량이 크면은 어때요? 자가땡이 강할 거니까 커트라인이 좀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찮죠?